아이를 다른 사람에게는 맡겨도 절대로 애아빠한테는 맡기면 안 된다. 처음에는 막 하면서 놀다가 울고 있어요. 가보면 남편 막 씩씩거리고. 아빠들도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자라왔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기르지는 말아야겠다. 아빠들에게도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빠를 좀 가르치고 혼내키려고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사실 점수가 아빠가 더 좋아요. 네 거 아니야. 같이 쓰는 거야. 아빠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에 지친 나를 위한 이야기 엄마 토크 C채널 언니도 했다의 황소영입니다. 자,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는 맡겨도 절대로 애아빠한테는 맡기면 안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자, 웃으라고 자 함께 한번 웃어보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막상 아빠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아빠들도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요. 아빠들에게도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빠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C 변호사 황소영, 부모 코칭 전문가 이다랑, 슈퍼데디 박민수. 자, 오늘도 언니도 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코칭 전문가 그로잉맘의 이다랑 씨,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새아이 아빠 박민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도 함께 하셨지만 지난 시간을 못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박민수 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육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새 아이의 아빠 박민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새아이 중에 나머지 둘은 밑아이 둘은 쌍둥이입니다. 많이 힘들게 이제 고군분투하시는 아빠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이 아빠 육아라는 말이 좀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분위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사실 우리 세대 아빠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노력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강의나 프로그램 의뢰가 오는 걸 보면 사회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는데 부쩍 아빠 육아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는 걸 보면 이전과 같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저도 저희 아빠와 관계는 참 좋은 편이지만 저희 친정 아빠랑 어린 시절 아빠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우리 남편이 아이한테 하는 것과는 역할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에 많이 계실 수도 없었고 항상 출장 가 계셨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아빠의 역할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민수 씨는 아빠가 어떠신 분이셨습니까? 저도 뭐 그 당시에 아빠 삶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좀 가부장적이시고 남편이 무슨 육아를 해 라는 입장의 아버지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또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오면서 만약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내가 자라왔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기르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스스로의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더 육아에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셨어요? 일단은 조금 가정이 아이가 자라면서 느꼈을 때 나중에 아이가 커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때 우리 가정은 집에 가면 참 되게 웃음이 많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육아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박민수 씨가 좀 희생을 해주셨어요. 본인께서 어떻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떻게 아이들과 놀이를 하는지 그 일상을 담아주셨습니다. 박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고 뭐 이런 부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퇴근하시는 시간이시죠? 네. 일찍 퇴근하시네요.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될 때 좀 일찍 하는 편입니다. 어린이집으로 가셨어요? 네. 아이고. 세 아이가 모두 같은 어린이집에. 귀여워. 예쁘니. 아이고, 이뻐라. 왜 이 소리? 미소리, 이준이, 서준이. 네. 근데 카메라 찍는 게 어색해가지고. 네. 눈이 퀭하시네요. 피곤하신가 봐요. 네, 연출은 아닙니다. 몰라요? 빨리 집에 가서 물 줄게요. 애들은 항상 목이 마르대. 왜 그러죠? 아이고, 애기 잠들었네요. 네.
잠깐인데 꼭 잠들어요, 그죠? 첫째가 특히 차에서 잠을 잘 자요. 그래도 자기도 안아달라고 안 하고 잘 따라가네요. 안아달라고 하지만 안아줄 수가 없죠. 안아달라고 하네요, 진짜. 네. 아, 그러네. 쩌쓰네요. 안아줄 팔이 없어서. 아유, 저럴 때 진짜 난감해요. 들어가. 정리해. 집에 왔습니다. 식판 정리, 도시락 정리하자. 아, 근데 아이들이 참 스스로 하는 능력이 많네요. 저렇게 하려고 엄청 많이 가르쳤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많으니까.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그 질서가 없으면 저 왜 울어요? 물놀이를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추워서. 아, 지금 아빠가 목욕도 이렇게 시키시고, 새 아이를. 되게 터프하게 시키신다. 약간 세차장에서 세차하는 느낌. 이제 물놀이를 잠깐 시키고 집안 청소를 조금 해야 돼요. 나 저렇게 땅에 떨어진 거 주워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안 시켰는데 잘 주워주시네. 네, 제가 못 봐서 와, 가방도 스스로 정리. 이 집은 너무 모범 시간이다. 저렇게 하기까지 좀 오래 밥 걸렸습니다. 먹을 거야. 앉으세요. 던지지 말고. 던지지 말고. 그리고 예전에 뵀을 때보다 그 집안 안에 규칙이 많이, 네, 많이 자리 잡은 것 생겼어요. 같아요. 볶음밥. 맛있지? 머리를 말려주실 시간이 없으셨군요. 그 외에도 할 일이 많답니다. 네. 너 밥 안 먹지? 아니, 아빠가 설거지도 하시고. 아빠가 정말. 왜 울어? 왜? 이소리가 특히 밥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훈육을 하는 또 중이에요. 아랑곳하지 그 않고 와중에도 먹는. 이준이 잘 먹는 거 너무 이쁘다. 잠깐만요. 이거 좀 봅시다.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이번에 안 먹으면 아빠 다 받. 같이 주셨군요. 저런 경우가 많이 반복되는 편이죠. 오, 잘했어요. 여기 갖다 놔. 아, 잘했어. 와, 훌륭합니다. 젤리 줘야겠다. 이제 젤리를 먹기 위해서 이제 춤을 추는. 귀여워. 망고. 저는 일상적인 스킨십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소준아? 잠이 덜 깼어. 일로 와봐. 근데 안 먹네요. 그냥 혼자 두니까. 좀 약간 집중력이 조금 약한 편인 것 얘는 같아요. 이제 일어난 거예요. 잠깐 잔 게 이제 일어나서 똑바로 앉아. 밥을 먹여야 돼서. 네. 근데 사실 또 뺏겼어. 저 시간이 거의 한 20분 넘게 걸려. 말 안 30분? 들어서 아빠 안 주는 거야. 어떡해. 장난이 안 칠 거야? 잘 먹을 거야? 사실 저게 되게 속상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네. 이 첫째의 식사를 해줘야 되는 시간이라.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비몽사몽입니다. 네. 근데 밥은 또 잘 먹습니다. 아이고. 우와. 그래도 지금은 이 소리가 잘 먹고 있네요. 네. 또 밥 먹었어. 근데 반찬 먹어. 이 소리가 자기 안아달라는 얘기는 안 하네요. 오빠 안고 있으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언니도 안았으니 나도 안아줘 이런 게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놀이할 땐 좀 그렇잖아요. 네, 조금 그런 경향이 뭐 때때에 좀 나타나죠. 아유, 셀리를. 이제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아빠가 8시에 집에서 아이와 놀아줄 수 저건 있는 정말 건 해피하죠. 행운이죠. 못 그런 날도 있어서 최대한 일찍 가는 날은 많이 놀아주려고. 저 무슨 놀이에요? 약 올리기 놀이. 망고를 이제 입에 넣어주는데. 넣었다 뺐다. 예. 근데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게 아빠들만이 해줄 수 있는 맞아요. 약간 특징적인 놀이 장난 아니죠. 장면이에요. 소리 지르면 안 놀아줘. 니거 아니야. 같이 쓰는 거야. 꼭 저러지요. 네. 하나 가지고 너무 싸워가지고. 근데 막상 3개 다 사준다고 해도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아, 이제 드디어 자는 이제 줄기를. 치카를 하는 시간이에요. 만지지 말고 누워 이제. 보통 아이 몇 시야? 보통 아, 8시 반에서 9시에 이제 누이죠. 호랑아. 아이, 소준이 제대로 안 누워. 마루에서 이제 다 같이. 아직은 이제 각방을 쓰기 좀 그래서 자, 눈 감고. 다 같이 자는. 자. 새삼 집이 참 깨끗하네요. 그러게요. 전날이 좀 녹화 날이라 그런가요?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지금 박민수 아빠의
퇴근 이후 한 3시간 정도를 5분 정도로 압축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니 이 정도만 돼도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말 존경스럽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요. 집에 가서 2번째 일을 합니다. 아유 그거야 뭐. 얼마나 노곤하실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드네요. 일하고 저렇게 아이들 막 씻기고 먹이고. 근데 뭐 일단은 힘들죠. 저녁 시간이 아빠에게 확보됐다는 거는 뭐 이제 일하고 계신 직장이 그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허용이라는 건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가능한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새 아이를 이제 무리 없이 키우시는 걸 텐데 몇 가지 좀 질문 드릴까요? 아이들이 보니까 스스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옷도 잘 벗고, 가방도 자기가 벗고, 식판도 자기가 꺼내고. 이게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원칙을 세운 육아 기준 중에 하나인가요? 이런 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슷한 또래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뭔가 집안에서의 규율과 질서가 없으면 오히려 더 육아가 더 힘들게 되는 케이스라고 저와 이제 저희 와이프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질서들을 좀 잡아줘야겠다라고 해서 많은 시간을 그렇게 노력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첫째, 둘째, 셋째가 비슷한 또래다 보니까 그런 형제 간의 위계 질서를 지켜줘야 되는 필요가 좀 있다라고 뭐 공부도 했고 그리고 필요를 느껴서 그런 순서를 좀 지켜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훈육하다 보니까 스스로 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좀 온 것 같아요. 네. 뭐 아이들을 이렇게 아빠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이건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포인트들 있으셨어요? 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아빠를 위해서 어떤 가르침이나 뭔가 조언이나 뭐 팁을 알려주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아빠한테 요구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힘드는 부분에서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훈육하고 양육하면서 많이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또 제가 잘못한 부분들도 사실 좀 많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전문가께서 보셨을 때 박민수 씨의 뭐 육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정도만 그렇죠. 해도 너무 좋겠다. 이거는 정말 맞아요.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리고 이제 규율과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부모 모두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한 명이지 않고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2-3명을 함께 키우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규칙을,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이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민수 씨네 가정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모든 이 바쁜 엄마 아빠들에게 이제 강조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도 아이들 6시에 만나서 9시에 이제 재운다 했을 때 우리가 저녁에 보내는 시간이 3시간. 한 3시간 정도예요. 근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3시간 동안 아이랑 함께 하면서도 아이한테 안 된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 정해진 이 시간표대로 따라오게 하는 말들을 하다 보면 3시간이 다 지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마치 아이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막 살아내는 분위기인 거죠. 오늘도 취침까지 우리 함께 가야 해. 막 이런 느낌이야. 빨리 먹고. 전력 질주. 네, 빨리 이빨 닦고. 막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사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도 이완이 안 되고 이렇게 꽉 조여져 있는 상태거든요. 아이들한테 사회생활이에요. 네. 근데 집에 와서도 이완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그나마도 여기 이제 민수 씨는 아이들과 한 10분 정도 이상을 꼭 놀아주시거든요. 근데 보통 집은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재우는 거예요. 아, 그래야 우리가. 쉬니까. 네, 그죠. 근데 이러다 보면 나중에 아이랑 대화할 시간을 내가 원해도 아이가 함께 갖기를 원하지 않아 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끔씩 좀 서로 좀 늘어져 있는 시간. 그런 이런 것도 걸 필요할 좀 수 있고요. 가질 필요가 네. 있겠네요. 실은 저는 집에 와서 민우한테, 저희 아이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 30분 정도는 거의 주는 편이에요. 네, 저도 그냥 그러니까 손 씻고 할 거 다 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는 뭐 그냥. 밥을 먹어라, 뭐 씻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시간 있지요. 네, 이건 제가 성격이 게을러서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아이들도 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조금 필요하니까요. 아니 근데 저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내어두면 셋이 난리가 나기 때문에 뭐 그런 환경적인 구조적인 요소들이 맞아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아이의 마음도 좀 풀어져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활에 응용하시는 놀이 방법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방전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열심히 찾아봐서 제가 체득한 케이스는 뭔데요? 아이들이 저에게 오도록 하는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놀이를 하더라도 제가 이리저리 던지죠. 너만 뛰어라, 난 안 뛴다. 약간 강아지랑 놀 때. 그건 비슷한 거죠. 그런 네, 거죠. 네. 너는 뛰어라,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근데 아이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거나 이제 몸놀이를 해야 될 경우엔 일단 제가 눕죠. 네가 나한테 와라. 아까 장면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뒹굴어도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고 제 배 위에서 이렇게 간지럽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웃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노는 편이고 뭐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또 제가 그렇게 신체 놀이를 하고 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손 공부하는 거나 놀이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놀이방 가서 얹어주고 그려 이렇게 제가 샘플을 좀 그려주고 따라해봐 하고 저는 또 나와서 잠깐 좀 쉬고 이렇게 하죠. 네. 지혜로우시다, 그죠? 아니, 이거는 엄마들도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병원 놀이야, 엄마가 환자야. 저 어릴 때 아빠가 그렇게 시체놀이를 좋아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시체놀이가 최고죠. 뭐 또 미용실 놀이 있잖아요. 미용실 놀이. 가만히 있으면 애가 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우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네요. 생각이 에너지를 아끼면서 오래 지내려다 네. 보니까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 정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까? 애들한테? 그럼요. 일단 아빠가 놀아준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그 자체가 많이 돼요. 왜냐면 저희가 가끔 많은 케이스는 아닌데 엄마랑 아빠 둘 다 놀이 영상을 찍어서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요, 처음에 이걸 이제 검사해서 아빠를 좀 가르치고 혼내키려고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사실 점수가 아빠가 더 좋아요. 아빠가. 왜냐면 저희가 체크하는 항목들이 약간 엄마가 아이의 놀이를 얼마나 방해하느냐, 엄마 아빠가 또 지시가 얼마나 있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제 엄마는 조금 이렇게 코치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이할 때도 좀 더 알려주고 싶고, 좀 가르쳐주고 싶고 얘가 이거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딴 것도 한번 물어볼까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막 그냥 막 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느끼는 즐거움도 더 크고 그다음에 지시도나 이런 것도 훨씬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의뢰하고서 나중에 서운해하시죠. 선생님 제 편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아빠 놀이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셔도 사실 이점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엄마들은 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빠들은 하는 것만으로 좋냐 싶을 정도로 이제 효과가 좋은데요. 특히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게 사실 사회성의 근본이 돼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와 이제 대화 나누는 거 이외에 몸이라든가 이런 규칙을 배우거나 왜냐면 이제 공을 던져주면 가져오고 이러는 것도 순응하고 규칙을 지키고 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몸놀이 같은 걸 하게 되면 감정 조절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줘요. 우리는 감정 조절을 그냥 감정적으로 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신이 나가지고요. 하고 올라가야지만 내 에너지의 끝이 여기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노 같은 걸 느낄 때 수치와 같잖아요. 거기에서 사실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아빠들은 왜 이렇게 딱 힘을 줘도요. 힘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아빠를 통해서 아이들이 힘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신체나 감정을 조절하는 데 이제 굉장히 큰 자원이 돼요. 그래서 실제 연구를 해도 아빠랑 놀이 많이 한 아이들이 훨씬 더 사회성이나 감정 조절 능력이 좋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있대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빠랑 많이 놀아본 아이가 공부도 더 잘한다.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게 뭐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빠와 많이 노는 것이 그만큼 효용이 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볼까요? 엄마들이 아빠가 아이와 잘 놀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남자고 또 저희는 이제 남자아이가 2명이나 있다 보니까 남자아이들 위주로 이제 좀 몸놀이나 스킨십이나 혹은 조금 이제 엄마나 여성분들이 보시기에 좀 과격한데 좀 위험한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너무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이에게 그렇게 잘 놀아주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도 이제 뭐 약한 남자라도 남자는 남자니까 아빠로서 그 허용 범위가 엄마들보다 넓을 테니까 그걸 조금 이해해주고 조금
이럴 수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참아주면 그렇게 과격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좀 이해해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몸놀이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좋은 피드백들이 아이한테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네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짚어주신 거예요. 실은 여성인 이제 엄마와 아빠가 아이한테 허용하는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엄마들이 일반적으로 불안이 더 높다 보니까 작은 행동에도 이제 규율을 많이 심게 되는데요. 아빠들은 그걸 못하게 하면 사실은 원래 자기가 노는 방법도 그거고 아이랑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도 그건데 못하게 하면 사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소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뭐 난 여기까지 하면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 안에서만 이제 놀도록 아빠와 아이에게 허용을 해주는 방법 이런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아이랑 놀 때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한참 공룡을 좋아하는 나이여서 티라노사우루스랑 안킬로사우루스랑 이렇게 싸우는 놀이를 이제 한참 했어요. 근데 아빠가 오기 전에 안킬로사우루스가 계속 티라노를 이기는 그런 장면을 막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딱 아빠가 오니까 나는 안킬로 할 테니 아빠가 티라노를 해라. 이기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는 전혀 맥락을 제가 얘기해주는 거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열심히 싸웠고 우리의 생각 안에 티라노가 좀 더 세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단방에 이제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은 그냥 없는 일이 되었거든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네, 그리고 특히 여자아이들 키우는 아빠들이 그 집에 있는 장난감이 여자아이 위주여서 그렇죠. 난감하다는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여기 이제 남자 여자가 섞여 있으니까 괜찮은데 놀아주려고 들어갔더니 레고 이런 거 거의 없고 이게 핑크핑크 막 소리 나고 막 인형 이런 것만 있으면 아이랑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아이랑 아빠랑 같이 가서 좀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기회, 집에 있는 것들 선택할 수 있는 장면 이런 걸 주면요 아이도 중성적인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정보를 좀 많이 제공하고 허용 범위를 넓혀주는 거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수 씨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놀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 이게 방송에 많이 나가면 제가 많은 아빠들한테 혼나지 않을까. 왜 그런 방송을 찍어서 본인들 힘들게 하냐며. 근데 뭐 제가 잘해서 영상을 찍은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육아는 엄마와 아빠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같이 참여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에게 더 애정이 가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같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육아가 조금은 덜 힘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아를 함께 나눠지면 그 부담은 많이 줄어드는 것은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박민수 씨 2주 동안 저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니들의 수다를 주로 하는 이제 토크였지만 막상 아빠의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한편으로 또 많은 오해도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고 또 훨씬 더 좀 잘할 수 있겠다 육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언니도 했다가 정말 바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서로의 문제점을 함께 좀 해결해 가자, 소통하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 취지에 좀 잘 부합하는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언니도 했다 오늘 16회였습니다. 좀 특히 이다은 대표 16회 동안 함께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16회 동안 정말 제가 엄마로서 갖고 있는 생각들 또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들 좀 속 시원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서 너무 많이 기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이해하겠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다 나누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시즌2에서도 함께 좀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6회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젠가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고맙습니다. 숨겨져 있던 언니인데요. 예,
작가로 언니도 했다와 함께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영상을 통해서, 콘텐츠를 통해서 더 많은 언니들이 또 더 많은 동생들이 육아를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우리를 더 키우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화이팅입니다. 저의 정체성에 잘 맞는 프로그램 PD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정말 즐겁게 방송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프로그램 때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강의나 상담으로만 엄마들 만나오다가 이 언니도 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언니들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도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우입니다. 언니도 했다를 통해서 많은 스트레스 받은 엄마들이 스트레스가 확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풀리셨나요? 우리 언니도 했다 방송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육아에 지친 엄마들 화이팅! And though the road is long, I look up to the sky. And in the dark I found lost hope that I won't fly. And I sing along, then I sing along.